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 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학머리 키우는 대화법, 우리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준 엄마표 대화 로드맵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너무 유료 광고인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거 제 책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쓰고 있는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책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책 홍보도 하고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학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제에서 얘기하는 수학적 사고력과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인데 보통 수학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학머리하고 좀 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얘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책에도 얘기했지만 수영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수영을 딱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수영을 해. 그럼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킥판 잡고 있는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막 수영 촥 물을 막 가르면서 얼마나 멋있어. 박태환 막 제 때는 박태환이 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촥 하는 그 모습. 누구보다도 앞서서 막 그 메달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오르시죠? 수학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문제도 척척 풀고, 막 심한 문제 척척 풀고, 무슨 경시대회에서 누구 상 탔대! 그러면 우리 아들이면 좋겠고, 우리 딸이면 좋겠고, 그리고 뭐 어디 영재고등학교 합격했대! 그게 우리 딸이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면 좋겠고, 뭐 이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누가 수상을 했대더라.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굉장히 완성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모습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배울 때 어때요? 일단 킥판부터 잡지 않나요? 아니면 뭐 준비 운동 좀 하고, 그리고 뭐 들어와서 발차기 먼저 하고, 몸에다 이제 물도 좀 바르고, 그러고 난 팔도 좀 팔젓기 연습하고, 호흡하는 거 하고, 이런 것만 거의 한 달을 해도 애가 물에 떠서 앞에 갈까 말까 막 거의 이러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수영에 재능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배우겠죠. 그 기초를. 그리고 이제 그 기초를 몸에 붙여서 본인이 연습하는 걸 너무너무 즐겁게 한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이 완성된 어떤 형태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수학 머리가 커야 되는데, 이 수학 머리를 가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초적인 게 결국은 뭐냐면 뭐 호흡이나 팔젓기나 뭐 발차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책에서는 생각 도구라는 말을 썼어요. 이 책에는 12가지의 생각 도구가 나와요.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설마 이게 나중에 수학에 도움이 되겠어? 싶은 것들이지만 수학은 굉장히 추상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 뻥 뚫듯이 수학적 사고력을 향해서 가는 길은 없어요. 다른 많은 것들이 합해져서 그 사고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각 도구는 12가지, 그리고 수학 머리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6가지의 수학 머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럼 12가지 생각 도구란 무엇이냐? 관찰하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생각하기. 몸으로 생각하기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력 키우기가 있어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기억력을 키우는 거예요. 많이 기억하는 거. 그 다음 유추하기가 있는데, 이 유추는 수학에서 말하는 유추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국어에서 얘기하는 유비추리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백설공주 같은 거 막 보고 나면 그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하는 그 정도 유추하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추상화를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상화, 이제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이건 차원적인 어떤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규칙 찾기, 분류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탐구하기,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기, 돌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 도구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수학 머리라고 하는 것들은 귀납, 유추, 분석, 비판, 반성, 그리고 통합,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각도구를 키워서 이 사고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다리. 그 다리가 바로 엄마와의 대화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여러분한테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활 속에서 수학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약간 놀이같이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뭘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엄마랑 애랑 재밌게 놀았는데 그 와중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속에서 애가 수학머리가 막 잘하는 거야. 이게 세월이 지나야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지만 그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기본이 되는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등장인물이 그리고 남편, 그리고 큰아이, 작은아이, 그리고 우리 동아리 활동했던 친구들하고 봉사단, 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수학 놀이터라고 할 때는 이제 집, 도서관, 너무 흔히 갈 수 있는 우리 동네, 뭐 도시, 아니면 어쩌다 떠나는 여행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 놀이터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되게 재밌게 여기 수학머리 로드맵이 이제 사람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결국 내가 수학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키워야 되는 거지만 이 머리 자체로만 크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손도 그리고 걷는 거 발도 그리고 내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그 와중에 눈도 귀도 이 모든 것들이 입도 마찬가지겠죠. 뭐 말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엄마와의 어떤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꼭 엄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빠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너 부모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수학이랑 관련 있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제 보여드렸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 책을 보고 야 이거는 진짜 N과 F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책이고 제가 어떤 수학 활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그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이 궁금하시면 데카르트, 예스, 알라딘, 뭐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이제 책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책 속에 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